자, 여기 볼게요. 교과서 111쪽입니다. 자, 111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음운 변동이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학생들의 궁금증에 대답해 보자. 그래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조건이 아닌데도 음운을 바꾸어 잘못 발음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나오겠죠, 시험 문제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나시라고 발음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꽃을로 잘못 발음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밑에 남학생처럼 얘와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라고 보면은, 얘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우리 발음 한번 해볼까요? 지라고 발음을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꽃을이라고 발음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 특징이 뭐예요? 여기 이 자리로 얘가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까요? 얘와 얘를 다기라고 다글이라고 발음했더니 틀렸다고 했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발음하는 게 좋을까요? 얘는 달기. 왜냐면 여기 있던 게 요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달글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여기 기억이 여기로 올라가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는 얘네들이 여기 연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얘가 이렇게 만약 있다고 치면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앞 음절의 끝소리가 그대로 뒤 음절로 첫 소리로 옮겨가는 현상. 그러니까 얘가 열로 가는 거죠. 다시 보면은 나지라고 했을 때 얘가 이 자리로 가서 발음이 나지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음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연음은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형식 형태소가 뭐냐면 의미가 없는 형태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얘 따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적어볼게요. 크게 이렇게 적어보면 자음으로 끝나는 말 앞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얘가 여기로 옮겨간다.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꽃을이라고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도. 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이 요 두 개잖아요. 근데 얘 하나가 있으니까 얘가 여기로 가서 달기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연음이라고 부르고, 얘는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볼까요? 다음 밑줄 친 말들을 발음해 보자. 이들 가운데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음운 환경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 써보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똑같죠? 여기 보면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서 갔으니까 얘는 발음을 틀이라고 해야겠죠.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위로 가서 얘는 테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얘는 끝이 좋아야, 얘는 끝이 좋아야 이렇게 발음하나요? 우리 흔히 끝이 좋아야라고 해요? 아니죠.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바뀔까라고 한번 해보면은 요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가 티가 되는데, 요 티가 디귿과 티읕이 반모음이나 이를 만나면은 얘가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국의 음화라고 불렀어요. 까먹은 거 아니죠, 여러분? 국의 음화. 그래서 이거를 국의 음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끝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끝이는 받침 티읕이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해서 국의 음화가 일어나지만 끝과 끝에는 받침 티읕 뒤에 이가 아닌, 이건 이예요, 이.
이가 아닌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게 뭔 말이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얘는 끝을이라는 애는 나중에 발음이 끝을이라고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끝이라고 되니까 얘는 끝이라고 되는데 얘는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끝이라고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에는 요 이모음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얘 한번 볼까요? 다친 고양이를 데리고 뭐라고 쓰면 돼요? 발음 어떻게 돼요? 그냥 동물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누나는 화단에 다양한 얘는 어떻게 해요? 식물을 키우고 있다. 이게 다르죠. 같은 뒤에 물자가 들어갔는데 앞에 얘는 이응은 그대로 있고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죠. 이거 무슨 현상이라고 했어요, 우리?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었다. 비음화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식물은 받침 기억이 미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어 뭘로 발음된다고요? 식물로 발음되지만 동물은 비음, 이음과 비음, 미음이 만났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비음하고 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식물은 여기 보면 식물은 여기 비음이지만 얘는 비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비음인 이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비음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내용 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거 지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음화 부분을 좀 봤고, 자, 그 다음 페이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112쪽입니다. 자, 112쪽을 보면 표준 발음법을 참고하여 올바르게 발음하는 활동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 다음 규정을 참고하여 밑줄 친 단어들을 발음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 19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받침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결국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리을이 아니었던 게 리응으로 바뀌었으니까 유음화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할까? 얘는 설릉이라고 발음을 해야죠. 왜냐하면 여기 20항을 보면은 니은은 여기 볼게요. 니은은 여기 니은 있죠.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의 앞이죠. 뒤에서 리을로 발음된다 했으니까 얘는 설릉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왕릉이라고 해야죠. 왜냐면은 여기 적어볼게요. 왕릉 보면은 받침 미음 이응 뒤에서 받침 이응 있죠. 그 뒤에서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왕릉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요 법칙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범위 내에 선생님 낼 거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얘는 살림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얘도 보면은 니은이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의 앞에서 리을로 발음된다 했으니까 살림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죠? 발음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얘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얘는 삼림이라고 발음을 해야죠. 왜냐면 얘도 여기 적어보고 여기는 받침 미음 이응 뒤에서 발음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된다 했으니까 얘는 삼림이라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음하고 유음하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보면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보고 표준 발음법 제10항과 11항을 찾아 올바르게 발음했는지 확인해보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교과서 부록의 440쪽에서 확인할 수 있대요. 440쪽 혹시 있는 사람 한번 펴볼까요? 440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40쪽에 부록이 되어 있고 440쪽 부록을 보면은 거기에 제10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음하는 거 제10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면 선생님 여기 적어 볼게요. 제10항이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겹받침, 기역, 시옷, 니은, 지읒, 그 다음에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 그 다음에 비읍, 시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얘는 기역으로 발음되고 얘는 니은으로 발음되고 얘네들은 전부 다 뭘로 발음되겠어요? 리을로 발음되고 얘는 비읍으로 발음이 된대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그 기준 한번 되어 있고 또 하나 볼까요? 그 다음에 제11항이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그 다음에 리을,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이 된대요.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앞에 걸로 발음이 되고 얘네들은 뒤에 걸로 발음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앞이라고 써놓고 여기 뒤라고 적어볼게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인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된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기역으로 발음돼야 되는데 기역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이 된대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왜 골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 리을 시옷을 찾아볼까요? 리을 시옷 어디 있어요? 여기서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리을 시옷이 있죠. 리을 시옷은 앞에 걸로 발음은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왜 골이라고 발음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얘는 둘 중에 리을 미음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리을 미음이니까 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리을 미음 근데 여기 디귿 앞이니까 얘는 발음이 따 이렇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까요? 리을 기역은 뭘로 발음된대요? 여기 리을 기역인데 앞에 지읒이 왔어요. 그럼 상관없이 얘로 가겠네요. 그죠? 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기다라고 발음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리을 비읍이니까 리을 비읍 어디 있어요? 리을 비읍 여기 있네요. 그럼 얘는 리을로 발음하고 그 다음에 리을 기역인데 뒤에 기역이 있으니까 리을로 발음하고 그러면 짧고 굵게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얘를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짧고 굵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짧고 굵게라고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발음이 헷갈리는 단어를 생각나는 데 적어보고 표준 발음 규정법을 확인하여 올바른 발음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과서 113쪽입니다. 자, 113쪽을 보면 3번에 다음은 잘못된 발음이 잘못된 표기로 이어진 예이다. 이를 통해 발음과 표기의 연관성에 대해서 찾아보자. 자, 여기 가에서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잘못된 것 같죠? 그다음 나에서는요. 나에서는 그렇죠.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여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에서는 여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 장면에서 잘못 표기된 단어를 찾아 바르게 고치고 올바른 발음을 적어보자 했을 때 얘는 어떻게를 어떻게라고 고치고 발음은 어떻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뭐를 고쳤어야 돼요? 폭발이라고 써 있었는데 원래 얘는 뭐라고 고쳐야 돼요? 폭발이라고 고쳐야 되고
얘는 발음할 때는 폭 어떻게 발음해요? 빨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 다음에 잠 구어가 잘못됐다고 했고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잠가라고 하면 되겠죠. 발음은 그대로 잠가를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에서는 곤란한이 되겠고 뭐 발음부터 어려워요. 그죠? 얘는 곤란한이 되겠죠. 얘를 발음하면 곤란한. 자, 발음이 다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니을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었으니까 된소리 대기라고 하면 되겠고, 여기는 모음 축약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다 됐고, 그러면 2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표기와 함께 말해 보자. 왜 중요할까요? 자, 첫 번째를 보면, 첫 번째,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음부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바르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음을 잘못하게 되면 뭐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표기도 잘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운 변동을 알아야지만 발음도 잘할 수 있고 표기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교과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 기사문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자신의 평소 발음 습관을 점검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보면 밑줄 친 단어의 발음에 유의하여 뉴스 기사문을 소리내어 읽어보자. 한번 볼까요? 얘는 처음에 뭐라고 발음하면 될까요? 바닷길이라고 발음하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바닷길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때에 따라서는 바닷길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발음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해보면 바닷길로만 5시간을 넘게 라고 하면 되겠죠. 바닷길로만 5시간을 넘게 가야만 다다를 수 있는 우리의 땅 어떻게 발음해요? 독도. 이제는 V월드를 통해 독도를 실제로, 그죠? 실제로 방문하지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 방문하지 않더라도 독도의 다양한 모습을 입체적인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발음이 되었습니다. 혹은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되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고정밀 항공 촬영, 그리고 레이저, 얘는 어떻게 발음해요? 얘는 측량이라고 발음하면 되겠죠. 측량 기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측량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로서 지형 구조가 복잡하고 기이한 독도의 모습을 실제와, 얘는 어떻게 발음해요? 똑같이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듯 한반도를 꼭 빼닮은, 얘는 빼닮은이라고 하면 되겠죠. 빼닮은 한반도 바위, 동해를 삼킬 듯 코를 바다에 들이우고 있는 코끼리 바위 등 현장에서도 근접이 나왔었죠. 아까 곤란하여
볼 수 없었던 독도의 모습을 마치 한 마리 독도괭이 갈매기가 된 것처럼 날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밑에 모두머니 잘못 발음한 발음을 찾아서 고쳐보자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다 됐죠? 그래서 그거 보더라도 여기 발음 다 나와 있으니까 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바다, 길, 그 다음에 넘게, 그 다음에 여기는 독도, 그 다음에 실제로, 않더라도,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 똑같이, 그 다음에 빼닮은, 그 다음에 곤란하여, 그 다음에 없었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봐서 이제 올바른 발음과 표기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